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제가 어제도 동영상 올려드렸고, 오늘도 계속 동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동영상을 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벌써 말씀드렸다시피, 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 들어와 있는데, 옛날에 이제 균형 잡기 시리즈가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 좀 약간 어찌 보면 좀 최종적인 균형 잡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마음에 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이걸 제가 잊어먹기 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또 기록에 남겨두려고 어떤 시간을 내서 계속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물론 저와 같은 상황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몇 분 정도 있을 수는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 들어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고, 대다수의 분들은 아직 저와 같은 상황에 들어와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동영상 올리고 있는 걸 그냥 곧이곧대로 막 바로 적용하고 이런 거는, 물론 응용을 좀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균형 잡는 상황에서 정상들을 이용해서 활용은 할 수 있는데, 그냥 곧이곧대로 따라하는 거는 좀 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나중을 위해서 제가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니까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현재 위치가 지금 대사증후군 시리즈에 와 있는지 어디에 와 있는지 하여튼 잘 판단해 보시고, 잘 또 기도해 보시고,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하고 오늘까지죠. 오늘까지인데, 제 나름대로는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균형을 잘 잡고 있고, 어제 밤에 자던 그 상태보다는 오늘 밤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뭔가 약간 적응이 돼 간다라고 느낄까, 그냥 조금 불편함이 덜해지더라고요. 이게 불편함이라 하는 게 뜬금없이 불편함이고, 어제 동영상 들으셨던 분은, 이해하실런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균형이 맞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꾸 위로, 창자가 약간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위로 자꾸 올라오는 느낌. 그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팔이 자꾸 저리더라고요. 다른 데는 없고 양팔이, 그러니까 피가 자꾸 올라오면서 팔 쪽으로 피가 자꾸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혈압이 올라가니까 뭔가 팔 저림 현상, 손가락도 그렇고, 저림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머리도 한 번씩 전체적으로 약간 지끈하고 약간 심하게 아픈 건 아니고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뭐든지 새로운 쪽으로 가다 보면 약간 처음에는 약간 충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약간 적응하는 시간이 되어 가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제 개인적으로 균형 잡기 상황에서 조금, 생각해 봤던 부분들, 느꼈던 부분 가운데 하나는, 어제 운동하고 있는 가운데, 균형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바깥에서 운동할 때 균형이 맞는 것 같아서, 마찬가지로 그냥 뒤로 뛰는 것 좀 하면서 팔 돌리기 좀 하면서 전신 운동하고, 또 앉아 있을 때는 손가락 운동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왜? 아직도 손가락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아파서 손가락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기 위해서. 또 어깨가 아파서 팔 돌리기 하는 거 아니에요. 어깨가 라운드 숄더로 혈액순환에 장애, 그러니까 치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팔 돌리기를 하고, 뒤로 뛰기도 아파서 뒤로 뛰기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뛰면 뭔가 혈액순환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오랫동안 전진보행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뒤쪽이 뭔가 혈액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항상 들고, 허벅지 뒤쪽이나 등 쪽, 이런 쪽으로 혈액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뒤로 걷기나 뒤로 뛰기를 이렇게 자꾸 하고, 또 팔도 수시로 흔들어주고, 헤드뱅잉이나 이마 누르고, 옆머리 누르고 헤드뱅잉도 수시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전신 운동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균형이 맞는 상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왼팔 운동, 그러니까 운동 기구를 이용해서 제가 쇼츠 동영상 1번에 올라와 있는 왼팔 운동, 왼팔로 이렇게 밑으로 당기는 거 있잖아요. 원래 양팔로 당기는 건데 왼팔로만 이렇게 당기는 걸 많이도 안 해서 한 5번 정도만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5번 정도만 하고 있으니까 그냥 좋더라고요. 좋아서 그냥 균형도 잘 맞고, 그러니까 약간 왼쪽이 부족했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얼핏 들어서 그래 하니까 더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또 그런 운동을 하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지났나, 그냥 전신 운동, 양팔 그냥 특별히 구분 없이 양팔 운동을 했습니다. 양팔 운동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요거는 좀 제가 여러 번 겪어봤는데 이걸 데이터로 분석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왼쪽 어깨 위쪽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 했지만 1시간 전쯤에 이걸 밑으로 당기는 운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균형이 잘 맞는 상황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왼팔 운동을 이렇게 밑으로 당기는 거 한 5번 하고 그냥 나머지는 전신 운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래 전신 운동을 할 때 제가 이제 뭐 전화기나 이런 걸 자꾸 잡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가방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물건을 잡을 때는 항상 이게 균형이 맞을 때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잡지 않아요. 전화기도 여기를 잡았다가 왼손으로 잡았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오른손으로 또 옮겨주고, 오른손으로 잡았다가 또 왼손에 옮겨주고, 가방을 잡을 때도 오른손에 잡았다가 뭐 한 1분, 2분 지나면 또 왼손으로 옮겨주고, 또 뭐 하여튼 1, 2분, 뭐 3분 정도 지나면 또 반대쪽으로 옮겨주고, 그러니까 균형이 맞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균형이 제가 평균대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꼰드럽다고 하죠. 꼰드럽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한쪽으로 힘을 좀 과하게 주면 이게 진짜 균형이 약간 무너지는 느낌이 사실 들어요. 왠가 하면 오랫동안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제가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놨는데 이게 딱 서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자꾸 뭐 어느 한쪽으로 힘을 주면 자꾸 그쪽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좀 초집중 상태입니다. 이게 초집중 상태인데 굉장히, 어디 의자에 앉을 때도 반듯하게 앉아 있으려고 하지, 다리를 뭐 꼬고 앉아 있다든가 다리를 비틀어서 뭐 한쪽 다리를 비틀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균형 잡기 상황이 아니라면 좀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도 똑바로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왼팔 운동 이거 5번 정도 하고 나서 1시간쯤 지나서 전신 운동 하는 동안에 있다가 보니까 왼쪽 어깨가 갑자기 약간 뻐근해, 이게 뼈 쪽이 약간 뻐근해지더라고요. 뻐근해지는데, 5번 했을 때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느낌이었어요. 좋은 느낌이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겨드랑이 운동이 필요했다는 상황이죠. 왼팔 운동이 필요했으니까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고 나서 이래 보니까 겨드랑이 운동을 했는데 갑자기 어깨 위쪽이 뻐근해지는 게, 그것도 1시간쯤 지났어.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언더 오버 이런 상황을 떠나서 이 우리가 왼손에 모래주머니를 오른팔보다 조금 더 무겁게 차고 있잖아요. 뭐 조금 무겁게 차고 있는 분도 있고 많이 무겁게 차고 있는 분도, 뭐 500g, 600g 이렇게 차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왼손에 모래주머니 차고 있는 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렸는데 어깨 위쪽에 자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중화시켜 주기 위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운동이 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잡아 당기는 거, 스트레칭 바를 밑으로 잡아 당기는 거. 왼손에 무거운 걸 차고 그냥 덜렁덜렁 걸어 다니면 겨드랑이에는 힘이 안 가고 자꾸 어깨 위쪽으로 힘이 오게 돼 있어요. 그쵸?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에 모래주머니 차고 있는 게 이게 들고 있으면 물병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있으면 겨드랑이와는 별개의 문제. 겨드랑이에 전혀 힘이 안 들어가요. 말랑말랑해요. 오히려 어깨나 이 팔뚝 쪽으로 힘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피로에 의해서 우리가 왼쪽으로 피를 좀 옮겨주기 위해서 왼손에 왼쪽 손목에다가 중량을 차기는 차는데 이게 모든 것이 좋은 측면만 발생시키는 거, 좋은 것만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약간 부정적인 현상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순방향 운동이든 뭘 할 때도 이제 먹혔을 때는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먹혔을 때는 뭐 좀 풀어주는 후퇴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겨드랑이 운동은 뭐 양팔 겨드랑이든 왼팔 겨드랑이든 기본적으로 조금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좀 기본적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고 그 이쪽이 약간 뻐근해지면서 그러니까 뭐 저는 왼손에 190g 차고 있거든요. 오른손에는 제가 어제 5g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48g, 47g 이렇게 원래 43g이었는데 48g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올려봤습니다. 균형 차원에서 오른손을 조금 올리고 싶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뻐근해지는 상황이 와서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겨드랑이 운동을 조금 했습니다. 겨드랑이 운동을 한 7번 정도 이렇게 밑으로 확 잡아 당기니까 이거 뻐근한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있던 피가 위로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겨드랑이. 제가 요즘 왼팔 운동을 그렇게 심하게 안 하니까 좀 올라온 것 같아서 이걸 좀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 있었는데 한 7번 하니까 통증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자 이거는 좀 균형 잡기 개념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그냥 좀 당겨주니까 없어졌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감아보면 아까 5번 밑으로 당겼죠. 그리고 또 7번 또 추가로 당겼죠. 그리고 왼팔에 힘을 줬는지 안 줬는지 조금은 줬던 것 같아요. 그냥 그 균형이 약간 맞으니까 왠지 불안한 마음에 왼발을 뒤로 살짝 당기는 걸 조금씩 했습니다. 진짜 조금 했습니다. 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냥 안 할 때가 많았는데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해보고 아 이거 너무 하면 오바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에 조금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왼팔 운동을 살짝 했는데 또 오바가 살 되는 거예요. 오바가 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왼쪽 어깨 뻐근한 게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또 오른팔이 살살 신경통적인 증상이 살짝 오더라고요. 그 이제 뭐 가슴이 갈라지는 듯한 근육이 좀 갈라지는 듯한 찌직거리는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5g을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5g을 올린 것 같고 약한 오바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약한 오바가 지금 또 약간 약한 오바인데 근데 그게 지장을 줄 정도 제 뭐 몸에 지장을 줄 정도의 오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균형을 조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오바가 됐는데 그래야 중간중간에 오른발을 또 뒤로 살짝 당기기도 하고 왼발은 약간 앞꿈치로 하기도 하고 가끔가다 오른쪽 겨드랑이를 이렇게 툭툭 쳐주기도 하고 오른손에 전화기를 좀 더 잡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어제 있었던 변화는 그 뭐 제가 경험했던 바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었고 뭐 또 한 가지 더 있었다라면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들어오면서 얘기했던 그 팔. 그 어제 제가 동영상에서 그런 얘기했죠. 균형이 맞으니까 중년 남성처럼 중년의 남성의 배처럼 배가 볼록한 뭐 볼록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배가 좀 나와요. 이게 그 원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배가 볼록하게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균형이 맞으니까 배가 이렇게 쓱 뭔가 들어가는 느낌과 함께 이제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조금 찌그러드는 그런 좁혀드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피가 위로 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그 처음에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컨디션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불편함이 있었어요. 불편함, 어제가. 그저께죠. 그저께 같은 경우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잠을 자는데도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어제는 한결 낫더라고요. 올라오는 거는 맨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오는 거는 맨 마찬가지고, 뭔가 올라온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뭐, 자꾸 올라오고, 팔 쪽으로도 팔이 자꾸 저리는 현상. 다른 데가 저린 게 아니고, 양쪽 팔만 자꾸 저리다가, 폐도 자꾸 들리는 것 같고, 창자도 자꾸 볼록 하던 게 약간 좁혀져 가는 같은. 이 배가 볼록할 때 어떤 때는 보면 양쪽 옆구리도 볼록하고, 배도 전체도 볼록하고, 이런 때가 좀 꽤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뭐, 요즘은 보충을 잘 안 하지만, 뭐, 보충도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그죠? 보충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보충의 필요성을 잘 못 느껴서 안 하는 거지. 저도 보충의 필요성을 느끼면 당연히 보충할 겁니다. 하고. 근데 이제는 뭐 이런저런 다양한 기술들이 있으니까, 원인을 찾아서 뭐 오른폐를 들어 올릴 건지, 뭐 아니면 다리 조작을 할 건지, 뭐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할 건지, 아니면 뭐, 또 뭐 베개를 여기 올려놓으면 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필요하면 모래주머니도 올리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저께보다는 어제가 한결 뭐 아주 좋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한 반감된 것 같아. 3분의 1 정도는 그 불편함이 줄어든 것 같아요. 뭔가 적응이 돼가는 같은 느낌이고, 적응이 돼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괜찮았습니다. 그냥 제가 뭐 이래 내 동영상을 지금, 하여튼 제가 그냥 전달만 하는 겁니다. 전달만 하는 거니까. 균형 잡기가 좀 잘 돼가고 잘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좋은 것 같고, 오늘 또 계속 도전을 해볼 건데, 또 이래 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이렇게 뭐 좀 해봤는 게 있는데, 제가 전에 여기 수건을 가슴 위쪽에다가 이렇게 접어서 올려놓으면 좀 폐가 좀 들리는 느낌과 함께 가스가 좀 더 잘 나오기도 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약간 그냥 제가 균형 잡기 상황에서 그 얘기를 계속 안 했는데,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는데 뭔가 하면, 수건을 이제 요까지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데, 이불을 요까지 덮고, 자, 누워서 자면 요즘 가을이니까 이불 덮어도 되죠. 여름엔 좀 덮기엔. 요까지 덮고, 그냥 편안하게 목까지 덮고, 수건을 요 아랫입술 아래쪽까지,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냥 목도 덮고, 아래턱을 덮을 정도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럼 뭔가 가스가 더 잘 나와요. 가스가 더 잘 나오고 뭔가 호흡이 조금 더 좋아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좀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밤새도록 하기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여러분들 그 동영상을요, 여러분들 진짜 몸이 망가지고 진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동영상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저희 아내도 동영상 진짜 많이 듣거든요. 하루에 뭐 보통 4~5개는 기본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들었던 거 또 듣고,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기억력이 없어요. 듣고도 그냥 돌았으면 싹 까먹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동영상을 자꾸 듣다 보면 이게 자꾸 몇 번 쌓이고 기억력이 떨어지더라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것저것 그냥 막 듣다 보면 잊어버린 것도 생각이 나고, 또 응용 능력도 생기고, 또 위급할 때, 긴급할 때 그런 것들이 반짝반짝 떠오르면서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간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몸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은 몸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 그냥 기도가 해서 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뭐 갑자기 좋게 해주신다, 저는 이런 걸
뭐 해주실 수도 있어요. 해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기대하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주장하실 수도 있고 또 기억이 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퀘스천을 하게 되면 하나님 거기에 합당한 해결책을 내 머릿속에서 번뜩하게 떠올려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 하여튼 저는 뭐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꼭 개인적으로 꼭 기도를 하세요. 모든 문제, 뭐 모르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뭐냐, 다른 문제도 했으면 좋겠는데 건강에 관한 거는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게 먹힌 걸까요? 뭐 오바일까요? 뭐 왼쪽이 센 걸까요? 오른쪽이 센 걸까요? 뭐 보충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 같아요. 움직여 주시는 것 같고, 저도 거의 그런 식으로, 이제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험이라는 게. 저도 이제 수많은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 데이터 분석이 일어나고, 그 데이터가 점점 더 쌓이니까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이 되면서, 내가 전들 어떤 문제에 봉착을 안 하겠습니까? 뭐 끝도 없는 문제에 봉착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해결책을 또 주시고, 빠져나갈 길을 주시고, 그렇게 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개인적으로 꼭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뭐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여러분들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저도 동영상에서 이런 뭐 기도하라는 얘기를 자꾸 하기가 좀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듣기도 편하지도 않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방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셔서 이렇게 제가 동영상으로 남겨놓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내용을 기억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너무 방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작업을 해 나가는데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이걸 처리해 나간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거다. 이게 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경험, 기도의 경험, 또 해결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계속 반복하시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건강 회복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꼭 필수적이지 않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건을 하는 과정에 제가 또 한 가지 그냥, 이거는 저희 아내가 우연히 적용을 했는데, 이 머리맡에 베개 있잖아요. 직사각형의 쿠션 베개 있는데, 그 뭐 옆으로 누울 때 우리 베개를 베기도 하는데, 이제 똑바로 누울 때, 뭐 수건을 아까 여기 턱 쪽에 이렇게 놓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새벽녘에 그냥,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아요.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이 베개를 이렇게 이마가 이렇게 걸리게끔 눈썹까지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러니까 45도 각도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머리맡에서 베개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져서 이마까지 이렇게 오르게 딱 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마 쪽이, 머리 앞쪽이 살짝 눌린 거죠. 살짝 눌린 거예요. 힘이 세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가 먼저 해봤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새벽녘에 아침에 눈 떴을 때 이렇게 시작해봤는데, 저도 이렇게 뭐, 코호흡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코로 호흡하려면 잘 안 돼서 그냥 입으로 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때가 많은데, 오늘 아침에 그거 좀 확실히 느꼈어요. 베개를 이렇게 탁 댔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코로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코로 숨이 쉬어지면서,
저도 이렇게 이복을 이렇게 좀 많이 하면서 이렇게 코딱지가 이렇게 좀 들러붙는 현상이 좀 있어요. 그냥 제가 있었던 그대로 얘기 드립니다. 베개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대 놓으니까, 이게 뭐 어떤 형태입니까? 자, 베개를 이제 이게 직사각형이라고 봅시다. 이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대 놓는 거예요. 그냥 기대 놓는 거예요. 비스듬하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턱에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여기를 딱 누르니까 이 식도 쪽에서 쭉, 위장에서 식도 쪽으로 쭉 올라오는 게 있고, 폐도 이렇게 수축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숨 쉬려고 하니까 약간 힘들다고 느꼈는데,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느꼈는데, 베개를 탁 대놓고 한 1분 정도 있으니까 코로 숨을 쉬는데 너무 편하게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편하게가 아니고 그냥 쉬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쉬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졸아요. 조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폐를 좀 덜 올려주면서 뭔가 얼굴 앞면 쪽으로 혈액이, 우리가 이마 쪽에 혈액이 잘 안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앞쪽, 가슴 앞쪽에서 얼굴 쪽으로 이렇게 피가 잘 올라오니까 코가 뚫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코가 뚫리면 모든 게 해결됩니까? 사실 그런 거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뒤따른 사이드 이펙트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나쁜 작용이라기보다는 부차적인 현상들이 또 생깁니다. 이쪽으로 너무 이렇게 기대 놓으면 나중에 뒷목이 아파요. 왜 뒤쪽 또 얼굴 쪽으로 피가 너무 올라오니까 뒷목 쪽으로 피가 안 올라오면 뒷목이 약해지면서 또 아픕니다. 그러면 뒷목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워서 이렇게 몸통 들어 올리면서 뒤통수 누르는 거 있죠. 그걸 조금 해주셔야 또 앞뒤, 얼굴 앞쪽과 뒤쪽 이렇게 균형이 좀 맞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필요해서 또 하다 보면 뒷목이 또 아플 수 있으니까, 혹시나 뒷목이 아프면 또 그런 것도 하고, 또 전에 또 제가 지난번하고 지지난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가스가 너무 쑥 빠지다 보면 오른쪽 창자나 왼쪽 창자나 이렇게 창자가 좀 비어버리는, 찌그러드는 현상. 저는 오른쪽이 찌그러들 것 같은데, 뭐 저희 아내는 왼쪽이 찌그러들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오른쪽 창자가 한번 슥 찌그러졌던 경험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 조작을, 기본 다리 조작을 막 하니까 한 10세트 정도 하니까, 10세트 했죠. 한 20세트 가까이 하니까 쓱 채워지더라. 그래. 그러니까 가스가 너무 잘 빠져버려도 창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가스가 부족하면 뭐 일어나서 다리 조작을 하든 아니면 배에다가 보충을 하든 그런 식으로 기도하시고, 그죠?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면요, 내가 들었던 내용들이 번뜩하면 기억이 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요, 문제 봉착하면 머리가 백지 상태가 돼요. 동영상을 듣기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황당하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뭐 어떤 분들은 이걸 뭐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사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도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건강에 대해서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매달렸더니만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도대체 이게 문제가 뭡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자꾸 매달렸더니만 어느 순간부터 그게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내 머리에서 번뜩번뜩하고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게 내가 찾았어 나는 생각이 아니에요. 갑자기 막 여러 가지 통로로 막 내 귀로 들어와요.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뭐 TV를 보다가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나고, 뭐 그러더라고요. 뭐 어느 교우분이 그걸 은사라 그러던데, 저도 은사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제가 경험한 걸 알려는 드리는데, 이게
단답형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 원리적인 방법이고, 또 이 한쪽을 해결하면 저 한쪽이 손해보고, 이쪽을 해결하면 저쪽이 손해보고, 이게 막 계속 반복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동영상을 많이 듣고 또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더 유리한 상황에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베개를 이마에 그러니까 한 20분 30분 정도, 저희 아내는 여기 탁 올려놓으면 자꾸 잠을 자더라고요. 평소에 잠을 잘 못 잤던 그 상황이 많았는데 잠을 잘 자는 것 같아서 옆에서 보기는 좋더라고요. 보기는 좋은데 저도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깜빡깜빡 졸았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야 될 것 같아서 한 20, 30분 하다가 일어났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도움이 됐고.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자는 거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가스가 쑥 빠져버리고 나면 배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밤새도록 하고 나면 또 뒷목이 또 막 아플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낮 시간이나 뭐 자기 직전에 잠깐 뭐 한 2, 30분 하고 잔다든가 아침에 눈 떴을 때 한 2, 30분 좀 하고 일어난다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가스가 나오는데 코업이 된다는 거는 이게 하여튼 위장에서 식도 쪽으로 해서 피가 이마까지 잘 올라온다라고 난 그렇게 보거든요. 코가 뚫린다라는 거는. 코가 막힌다는 거예요. 이마까지 피가 잘 못 올라온다. 저도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순간인가 하여튼 얼굴 쪽이 약하다 싶어서 뒤통수 누르는 걸 하기는 하는데 조금 횟수를 줄였어요. 그리고 오히려는 요즘은 이마 쪽이나 얼굴 쪽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니까 확실히 얼굴도 조금 더 살아나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앞뒤 비례 균형을 맞춰야 된다. 오른쪽 왼쪽도 균형을 맞춰야 되고 아래 위도 균형을 맞춰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평생의 숙제예요. 그죠? 절대 이거 빨리 나와서 나는 정상인으로 돌아가야지. 이거는 그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잘못된 생각.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무너져가 내려가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계속 신경을 쓰면서 이 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냥 내 생활의 삶의 일부가 되었지, 좀 뭐 운동하는 게, 균형 잡는 게 힘들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답하실 수도 있고, 언제쯤 해결되지 막 조바심 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잘 받아들이셔야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조금 더 나은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자, 오늘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균형을, 저도 그냥, 이게 균형이 참 잘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너무 길어져서 잠깐 쉬었다가 조금만 더 찍고 그만두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